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포인트를 8월의 CPI 수치 그리고 연준의 기조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8월 CPI 수치가 지난번 그러니까 7월 CPI 수치보다 적게 나왔지만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준에서 이거를 좀 강력하게 인플레이션 그 수치를 2%까지 되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급락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피크 아웃이다 뭐 이러면서 또 기술적인 반등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이미 FOMC에서 그 금리를 인상을 몇 퍼센트 포인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를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결과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게 되실 거라서 상당히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기가 왜냐면은 저는 지금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보실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주의 포인트는 목요일 새벽 FOMC에서 회의 그 금리 인상을 몇 퍼센트 포인트를 할 것인가 이것이랑 이를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0.75포인트, 0.75%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뭐 높다 혹은 1% 울트라 스텝에 비해서는 낮으니까 뭐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전히 3연속 자이언트 스텝 0.75를 3번 연속하는 거는 굉장히 금리를 높게 강력하게 인상한 것이다. 이러면서 시장이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울트라 스텝에 비하면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서 이미 뭐 시장에서 다 반영이 됐어 이렇게 이제 시장이 받아들여 갖고 또 호재로 이걸 받아들여서 상승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까지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고 이렇게 미리 접근을 해 주기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뭐 오픈 채팅방 멤버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목요일 새벽이 끝나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를 받아들이는지를 충분히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목요일 오전에 또 한국 시장이 열리면은 또 이를 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좀 정확하게 좀 확실하게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이다. 그러니까 고점을 도달했다. 그래서 뭐 시장이 뭐 상승을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세게 할 것이니까 뭐 지금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이라고 해서 우리가 금리 인상하는 거를 멈추고 금리 인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 2022년이 끝나고 2023년까지도 쭉 금리 인상해서 뭐 4%, 4.5%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최근에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것들을 2023년이 돼갖고 줄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정도의 높이를 유지해 나갈 것이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됐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지 마라. 뭐 이러한 기조의 얘기들이 서로 좀 대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함께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자면 제가 지금 차트를 한번 켜볼게요. 해외 증시 차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우 지수 월봉이고요. 다우 지수 월봉이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빠졌던 시기고요. 이렇게 줄을 한번 그어 보면은 이 줄이 코로나 이전에 여기 이렇게 움직이던 그 자리입니다. 이러다가 살짝 상승을 주다가 코로나 때 빠지고 다시 회복을 하면서 네, 뭐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아래로 빠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 이전의 상태와 지금 현재의 상태를 비교해 보면 그 갭이 대략 15% 정도 됩니다. 15%. 여기서부터 15%가 더 빠진다. 물론 엄청나게 많이 하락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하락하는 거긴 하지만
여기서 15% 정도가 더 빠지면 코로나 이전의 장세로 돌아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차트를 보셨을 때 빨간색 선 하나 보이시잖아요. 이 빨간색 선, 이거부터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빨간색 선이 의미하는 거는 5월 이동 평균선입니다. 5월 이동 평균선인데 뭐 5달의 기준을 어떻게 삼아갖고 5월 이동 평균선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그만 보시면 돼요. 이 빨간색 선 위에 캔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 빨간색 선 아래에 캔들이 있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빨간색 선 위쪽에 캔들이 있다가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면서 빠집니다. 빠졌을 때 이때 무슨 거의 이제 마이너스 저가가 28%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이게 2020년 3월 달 팬데믹 때 빠진 거고요. 그 이후에 다시 회복을 했는데 회복을 할 때 보면은 이 빨간색 선 위쪽에 캔들이 위치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줍니다. 살짝 하락하긴 했는데 뭐 이때 발 빠르신 분들은 살짝 매도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 달에 캔들을 보면 다시 상승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럼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다시 매수를 해도 이렇게 빨간색 선을 위에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상승해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애매해지잖아요. 9월 달부터 하락했다가 다시 복귀했다가 하락했다가 복귀했다가를 반복하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이 빨간색 선이 올라가다가 아래쪽으로 꺾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 추세에서 이 빨간색 선이 위로 우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가 꺾이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아래쪽으로 꺾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은 이게 꺾이면서 그동안 바닥에서 지지를 해줬던 캔들, 지지해줬던 주가가 아래로 꺾이면서 이 이동평균선이 위쪽에 지붕 역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붕이 되면은 뚫고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줬죠. 그러다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굉장히 큰 양봉으로 다시 한번 이 빨간색 선을 위쪽으로 올려주나 싶었는데 결국에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고 다시 이 빨간색 선이 지붕의 역할을 하면서 고점에서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지금 현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 선이 완전하게 지붕 역할을 하면서 이 주가의 상승을 좀 막아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금 현재 이 빨간색 선의 캔들이 빨간색 선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 어쩌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정말 내가 주식 매매를 계속해서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단기적인 전략 뭐 월봉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주봉을 볼 수 있겠죠. 주봉상에서 보시면은 5월 동평균선이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고 떨어졌을 때 매도를 하고 다시 올라오면 매수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단기적인 패턴들을 우리가 취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고수의 영역입니다. 굉장히 고수의 영역이고 매매를 많이 해보지 않으시거나 뭐 주린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어떤 매매의 어떤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할 수 없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그 화면의 구성은 바로 월봉상 5월 이동 평균선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월 평균 이동선을 지금 다우 지수를 봤으니까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비슷한 흐름이죠. 거의 같은 흐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빠지고 나서 상승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이게 몇 개월인지 이제 세기도 정말 많을 정도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다가 1월 달에 급격하게 하락을 보여주면서 거의 마이너스 16%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이 빨간색 선 아래로 뚫고 내려오고 그 이후에 회복을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꾸 윗꼬리가 달린다는 얘기는 힘을 주고 있는데 위에서 눌러주는 힘, 매도의 힘이 자꾸만 더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매도의 힘이 세니까 지금은 뭐 굳이 이런 매도의 힘 그리고 연준에서 강력하게 긴축을 하겠다,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기조에 맞설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현재 나스닥 지수는 11,535포인트에 위치해 있는데 이 11,535포인트라는 것은 이전에 그
5월 이동평균선이 흘러가는 흐름을 봤을 때 그 5월 이동평균선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지금 현재 9월 20일이니까 모르겠어요. 목요일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후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뭐 정말 깜짝 빅스텝 이렇게 빅스텝을 하고 연준에서도 파월 의장이 빅스텝을 했다고 너무 겁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빅스텝을 했을 때 시장에서 이건 좀 그냥 이제 제가 소설을 쓰는 겁니다. 보통 이제 빅스텝을 하면은 아니 너무 적게 한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어떤 투매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아니면은 와 드디어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 기조를 바꾸는구나. 더 이상 세게 하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급격한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이 FOMC 회의 이후에 그 인터뷰, 기자회견 이런 곳에서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0.75를 하던 1%를 하던 그 이후에 나올 기자회견에서 만약 0.75를 했어요. 0.75를 한 다음에 너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0.75를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좀 인하할 것이고 앞으로 강력한 금리 인상까지는 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부터 0.5, 0.5 이렇게 흘러가는 것보다 한번 강력하게 하고 그 이후부터 그러한 기조를 좀 반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 예를 들어서 한다라고 하면은 증시는 굉장히 환호를 할 것이고요. 혹은 0.5% 거의 가능성이 없긴 합니다만 0.5를 한 다음에 우리가 시장의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0.5를 했지만 이후에도 0.5, 그 이후에도 0.5, 그다음에 2023년이 지나서도 0.5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또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는 윗꼬리가 긴 매도의 힘이 강한 그래서 위쪽에 지붕으로 덮여 있는 이 빨간 그 5월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흐름으로 보인다. 이 정도로 일단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도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증시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코스피 일봉입니다. 코스피 일봉이고요. 자, 바로 5월 이동평균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똑같이 5월 이동평균선과 캔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건데 미국 시장이 이제 한 9월 달 그리고 10월, 11월 하면 넘어가면서 2022년 초부터 좀 하락을 보여줬다. 그런 시그널을 보여줬다고 하면은 우리 증시는 2021년 7월부터 조금 이상한 기미가 보이더니 8월 달에 하락을 하고 9월 달부터 이미 5월 이동평균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빨간색 선의 아래로 캔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계 시장과 어느 정도 연동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장은 조금 일찍 왔다. 그것이 조금 일찍 왔고 그리고 조금 이제 또 재밌는 부분은 또 뭐냐면 여기 6월 달에 큰 캔들 하락 보이시죠? 이게 6월 달에 그 강력한 음봉인데 그 이후에 반밖에 회복을 못 했습니다. 반밖에 회복을 못 했어요. 미국 시장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미국 시장을 보시면 이렇게 7월 달에 다우지수고요. 5월 달 5월 이동평균선 다우지수고요. 7월 달에 캔들이 빨간색 양봉이 굉장히 크죠. 나스닥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굉장히 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캔들을 보시면은 한 절반 정도까지 하락했고 9월 달 캔들도 보시면은 그 상승을 했던 것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다시 하락을 해서 그 캔들의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죠. 다우지수는 오히려 거의 90% 정도 가깝게 하락을 다시 보여줬어요. 캔들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증시는 요즘 들어서 조금 덜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8월 CPI 나오고 나서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5% 가까이, 6% 가까이 이렇게 빠졌는데 우리 증시는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네, 그 CPI 이후에 뭐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도 않고 아래에서 다시 이렇게 엄청나게
회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종가가 마이너스 1.5% 정도로 조금 선방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월봉으로 보시면요 비슷하다고 보셔도 돼요. 여기서 외국 시장에서는 여기서 많이 올라가지고 그 다음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빠지는 윗꼬리들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는 오른 것이 없는 대신 덜 빠진다. 그래서 이 캔들 중심으로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그 나스닥 지수나 다우 지수처럼 한 7, 80% 하락, 7, 80%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난 캔들의 어떤 몸통을 기준으로 약 7, 80% 정도는 하락을 다시 보여줬다. 그래서 세계 증시가 어느 정도 키 맞춤을 하고 있는데, 또 모르겠어요. 우리 증시가 해외 증시에 비해서, 미국 증시에 비해서 작년에 조금 더 빨리 빠진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이번에 이제 여기서 뭐 상승을 줄지 하락을 줄지, 물론 제 기조와 뭐 제가 보는 방향은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왜냐면은 이따가 또 제가 확인을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 같은 거를 보면서 확인을 하겠지만, 미국에서 지금 연말에 기준금리를 예상했던 게 3.5% 정도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뉴스들을 보면은 뭐 4% 그리고 4.5%까지 보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증시가 다시 한번 유동성을 갖고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거를 또 보면 되냐면, 6개월 정도 선행한다. 증시가 6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내년 뭐 6개월 이후, 그러니까 지금 9월이니까 10월이니까 뭐 내년에 3월 달, 4월 달쯤 됐을 때는 약간 또 뭐 금리가 인하하면서 또 주가, 증시의 상승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들이 선반영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만, 그러한 기대들을 요즘 깨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금리 인상을 해서 그 금리 인상을 한 상태로 2024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주식 시장의 특성, 선반영의 특성상 이거 생각보다 뭐 경기 침체라든지 금리 인상의 여파가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선반영이 안 되고 조금 더 하락의 폭들이 늦어지고 좀 길어질 수 있다. 뭐 잘 돼 봐야 뭐 횡보,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려운 시장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시야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주식을 전혀 안 갖고 있던 사람이 하락했으니까 내가 주식을 사야지, 이렇게 해서 갑자기 뭐 저가에서 내 그 가진 돈의 시드에 뭐 100%뭐 신용까지 써갖고 매수를 해갖고 엄청나게 수익을 보고,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식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무서워요. 무섭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주식은 거들떠도 보지 않다가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닥에서 뭐 조금도 아니에요. 정말 많이 올라오고 다들 이제 뭐 주가가 뭐 굉장히 폭등을 하고 뉴스에서 증시 얘기들, 좋은 증시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때, 그때 아마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 몸을 담고 계시고 투자를 계속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돈들을 또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서 지금 뭐 더 하락을 하고 상승하고 단기적인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상승을 보여줄 건데, 그러한 전략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물타기를 하겠다, 어떻게든 내가 뭐 월급을 받은 뭐 돈들 더 어떻게 해서, 혹은 뭐 주변에 돈을 빌려서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물타기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지금 내가 팔겠다, 지금 팔고 더 하락했을 때 밑에 잡겠다, 이것도 뭐 좋은 전략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실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두서없이 얘기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의 상승장이 분명히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짧게 금방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이라도 주식 시장에 몸을 담궈 놓고 투자를 조금이라도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보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반등할 때 그 반등을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어요. 수익으로 취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그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갖고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다른 방들처럼 뭐 조금씩 종목을 사세요, 뭐 파세요 이런 부분보다는 함께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약 한 20분 정도 동안 시장을 좀 같이 차트를 보면서 좀 읽어드렸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고 어떤 식의 대응을 하면 좋을지 조금 더 거시적인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혼자서 하시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들어오셔갖고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이러한 정보들 함께 나누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충분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안내해 드릴 거니까 지금 이 영상에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갖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해 드리기 전에 또 오늘도 이걸 해야죠.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오픈 채팅방 저희 그 채팅방에 광고가 없습니다. 이 광고가 없는 게 왜냐하면은 비밀번호가 방에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 비밀번호를 이제 제가 지금 방송 중에 이렇게 얘기를 그 방송 중에만 얘기를 해드리니까 방송 중에 하는 얘기를 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 9월 22일이 운명의 날이죠. 22일이 운명의 날이니까 우리 0922 FOMC 회의 0922를 비밀번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비밀번호 0922 누르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매매 그리고 어려운 시장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안내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앱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 잘 들어오고 계시죠? 방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준비한 내용들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걷는 한국 나는 미국 1%포인트 이상 격차로 재역전될 듯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뭐 재역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과거에 한번 역전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동일한 금리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시점 이후로는 아마 연준에서 조금이라도 인상을 당연히 했을 거니까 한미 금리 역전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0.75포인트 단행이 가장 유력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와 미국 연준의 금리는 0.75%포인트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기준금리가 연말쯤 되면은 4에서 4.25%포인트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에서 남은 두 차례를 모두 인상해도 3%에 그치거든요. 이 한국에서 남은 두 차례를 모두 인상한다는 얘기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0.5% 혹은 뭐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계속 가주고 맞춰준다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그건 좀 어렵죠. 그리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0.25%를 남은 두 번 정도에 그렇게 올릴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3%에 그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해서 좀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표를 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선으로 그어진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이 2019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한국이 좀 높았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2022년 7월달, 8월달 되면서 잠깐 금리 인상 그 역전이 있었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2.5로 맞춰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제 시점 말고 이 촬영하는 시점 말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시점에서는 아마 0.7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날 거고 지금 여기에 이제 약간 흐릿하게 나와 있는데 뭐 9월 달에 3.25가 되고 11월 달에 3.75가 되고 12월 달에 4.25가 되고 이거는 뭐 0.75를 하고 난 다음에 남은 나머지 두 번에서도 0.5, 0.5 이렇게 했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한국은 2.5에서 10월 달에 0.25를 하면은 베이비 스텝을 하면 2.75가 되고 또 11월 달에 베이비 스텝을 하면 3.0이 된다.
그래서 금리 격차는 이런 식으로 날 것 같다. 12월 달쯤 되면은 미국 금리 상단이 4.25고 한국이 3.0이기 때문에 네, 금리 차가 1.25%까지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정도까지 나는 걸 한국은행에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고 한국에서 조금 더 강력한 뭐 0.5라든지 0.75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워낙 지금 현재 대출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너무 이제 큰 폭탄이 터지게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따라가면은 또 예, 지금 이렇게 금리가 역전이 된 상태에서 환율까지도 더 높아질 수 있고 해외 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뭐 진퇴양난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표를 이런 식으로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금리 결정 일시, 뭐 연준, 한은, 금리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여기를 보면 되겠죠. 9월 21일 미국에서 0.75포인트를 올리면 기준 금리가 3.0에서 3.2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을 기준으로 한국은행 2.5%와의 금리 차가 0.75 정도가 나게 되겠죠. 그리고 한국, 미국 이렇게 지금 현재 두 번씩 각각 두 번씩 남았는데 한국은 10월 12일 날 회의가 있고 미국은 11월 그리고 한국에서 또 11월 말 그리고 미국에서 12월 중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한국에서 0.25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0.25를 하게 되면은 2.75가 돼서 금리 차가 0.5가 나게 되고요. 미국에서 만약에 0.5를 또 올린다. 그러면은 한국은행은 2.75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금리 차가 1%가 나게 되고요. 또 한국에서 그 이후에 또 0.25를 올리게 되면은 0.75가 되는데 문제는 미국이 마지막에 0.5% 포인트를 또 올리게 되면은 한국과의 금리 차가 1.25%까지도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 미국은 3번이 남아 있고요. 제가 계속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미국에서 단행을 했다고 치면은 한국과 미국 역시 동일하게 두 번씩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씩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미 0.75% 포인트 금리 차가 생긴 상태 그리고 남은 건 두 번씩 똑같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현 시점부터 연말까지 계속해서 금리 역전인 상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또 무서운 점은 제가 이제 뭐 아무래도 하락 기조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이러다가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계속해서 뭐 주식 신호는 최진혁 대표님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나라가 금방이라도 뭐 망할 것 같고 주식 시장이 뭐 폭망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이제 그렇게 무섭게 공포를 조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당연히 주식 시장이 상승을 하고 수익이 나면은 너무나도 좋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자, 다만 미국의 연준에서 뭐 파월 의장이라든지 이제 연준에서 금리 관련해서 혹은 뭐 통화 정책 관련해서 스탠스가 바뀌면 저는 누구보다 빨리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거기에 맞게 할 겁니다. 그렇게 스탠스가 바뀌었는데도 제가 뭐 이렇게 억지를 계속 부리면서 아닙니다. 시장은 하락할 거니까 너무 이제 뭐 그렇게 바뀐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락 기조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딜 봐도 하락 추세가 네, 뚜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소중한 자산, 소중한 돈을 지키기에 가장 적합한 전략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하락 쪽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제가 이제 뭐 이것을 권하고 저것을 권하고 이렇게 하기는 사람마다의 전략이라든지 뭐 수익을 뭐 투자를 하고 있는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기보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뭐 전체적인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뭐 흘러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러한 뭐 지표들을 보고 또 거시경제 흐름들을 보고 본인들에 맞게 자산들의 운용을 좀 해 나가시면은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뉴스 타이틀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연준의 점도표상 최종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9월 18일 뉴스 얼마 되지 않은 뉴스예요. 연준이 지난 6월 공개한 점도표에서 제시한 최종 금리는 3.8%였습니다. 지난 6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과거까지 준비를 했어요. 최근에 블룸버그의 집계에 따르면 4.4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과 비교를 해보면 2.75니까 한국과 비교를 해보면 다시 현재 한국이 이제 2.5 정정하겠습니다. 2.5 현재 한국이 2.5고 미국도 2.5에서 지금 이제 0.75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그 목요일 FOMC 이전에서 제가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뭐 0.75가 지금 이제 뭐 페드워치라는 곳에서도 거의 확실시되고 있지만 혹시 모르는 거니까 제가 확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0.75라는 가정하에 이제 하느니 2.5고 연준에서 3.25%다. 이렇게 됐을 때 4.46 그러니까 연말 최종 금리 4.46까지 가려면 대략 한 1%포인트 정도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1%포인트. 뭐 조금 더 가야 되나요? 3.25에서 1%면 4.25니까 더 가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자이언트 스텝.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이 뉴스상에서 4.46까지 가려면 다시 한번 여기서 미국이 3.25니까 남은 두 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그러한 계산도 나오네요. 그렇게 되면은 4연속 자이언트 스텝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섣불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현재 2연속 자이언트 스텝도 엄청난 겁니다. 0.75 두 번이나 벌써 해버렸죠. 벌써 두 번이나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세 번 하는 것도 초유의 사태인데 이후에 뭐 0.75를 한 번 더 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연말 기준금리의 상단 점도표상 상단이 4.46%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2.5니까 4.46이 되려면 2% 가까이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남은 두 번 동안 울트라 스텝을 두 번 해야 된다? 최근에 제가 그 대출 받은 어떤 은행에서 금리 이런 게 날아오지 않습니까? 변화하고 있는 금리가 날아오는데 지금 뭐 최소한 1% 정도는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금리 인상하면은 최소한 1% 이상, 뭐 길게 뭐 많게는 뭐 2% 이상 조금 더 그 대출 금리가 오른다는 얘긴데 되게 적게 받았는데도 1%씩 오르고 또 1%씩 오르면 뭐 본인의 월급에서 나가는 이자로 나가는 비용이 아마 상당히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 한은에서도 방금 그 저 위에 그 뉴스 타이틀처럼 미국은 날고 있는데 한국은 걷고 있다 이러한 표현이 좀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인플레이션 메파 블라드 연은 총재가 금리를 3%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어요. 이게 언제냐면 3월 달입니다. 3월 19일 뉴스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미국 연준에서 대표적으로 매파로 알려진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연준이 금리 인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때 대표적인 매파가 3%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얘기는 그 기준금리의 어떤 그 상단이 이 3월 달까지만 해도 좀 3%보다 훨씬 낮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4, 5, 6, 7, 8, 9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기준금리 상단이 한 2% 가까이 올랐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올해 말이면 3월 19일 뉴스예요. 올해 말이면 1.75에서 2% 수준. 연준 점도표가 연준위원회 18명 각자의 기준금리 전망을 이렇게 표에다가 이제 점을 찍어서 보여주는 건데 그게 3월 19일만 해도
1.75에서 2% 수준으로 오르겠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전망이었다. 근데 이거를 매파인 블라드 총재가 1% 이상이나 더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현재 벌써 3%가 넘었죠. 아직도 두 번이나 남았는데, 두 번 남았는데 3%가 넘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현재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4에서 5%의 기준금리를,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전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주식시장이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이렇게 선행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만약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면 지금부터 6개월 후,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달쯤 돼서는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그것이 이제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서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는 것과 무관하게 말이죠. 그러면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혹은 그러니까 뭐 3개월, 그러니까 3월에서 4월 정도 넘어가는 그때쯤 돼서는 기준금리의 하락으로 연준에서 어떤 스탠스를 변경하고 통화 정책을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좀 확실시 되어야 주식시장에서는 그것을 선반영해서 추세를 돌릴 수도 있다. 이러한 계산이 나오는데, 문제는 지금 이 기준금리를 4% 이상으로 인상한 뒤 이 수준을 2023년 내내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지금 현재의 기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다시 돌아서서, 그러니까 4% 이상에서 하락 기조로 뭐 금리 인상을 좀 멈추고 현재의 긴축을 좀 멈추고 다시 조금 완화하는 정책으로 돌리기까지가 2023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기조가 나오면은 주식 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내용을 보시면 파이낸셜 타임즈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6% 정도는 연준이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금리를 4에서 5%까지 인상할 것으로. 그럼 5%까지 가려면 울트라 스텝을 두 번, 와, 이건 뭐 거의 상상도 못할 그러한 수준의 금리 인상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이게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18%는 5에서 6%, 2%는 6에서 7%까지 끌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의 상식 밖이긴 합니다. 우리의 상식은 뭐 베이비 스텝 0.25, 그다음에 말 그대로 빅 스텝 0.5,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0.75, 그다음에 엄청나게 높은 울트라 스텝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후에 만약에 어떤 그 사람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예상하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만 해도 1%에서 0.75로 한다라는 어떤 뭐 얘기들로 인해서 울트라 스텝은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이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꽤 있나 봐요. 0.75도 굉장히 높은 건데 말이죠. 말 그대로 자이언트 아닙니까? 자이언트.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4, 5%가 아니라 정말 5, 6%, 6, 7%까지 끌어올려서 강력하게 끌어올려 갖고 정말 인플레이션 다 때려잡겠다, 약간 이런 걸로 엄청나게 올린다면은 울트라 스텝 1% 정도가 약한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발생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뭐 2%를 한 번에 막 올려버리고 2% 한 번에 올려버리고 뭐 연말에 갑자기 마이너스, 뭐 최종적으로 울트라 스텝 정도를 했는데 뭐 지난 2% 3% 금리 인상 한 번에 한 거보다 뭐 적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지금 현재 뭐 금리 인상 기조 주식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자이언트 스텝도 엄청나게 큰 건데 0.5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라는 것도, 혹은 베이비 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했던 것도 사실 굉장히 큰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들이 상당히 조금 주식 시장을 그 앞으로 좀 바닥, 좀 연말쯤 됐을 때 좀 치고 올라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누르는 그러한 뉴스가 좀 눈에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금리 인상 얘기가 이제 마지막 뉴스인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간
뭐 포워드 가이언스라는 곳을 통해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의 폭이 통상 수준이 0.25%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저는 0.5를 예상을 했는데 0.25를 했거든요. 결국에 한국은행에서.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0.75 그리고 1%까지 가까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기준으로 말이죠. 상황에서 여전히 한국은행에서는 남은 2번 동안 0.25를 하겠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했을 때 올해 한국의 기준금리가 3%까지 되잖아요. 그러면은 폭이 상당히 벌어지게 될 것이고 1%포인트 이상 벌어지게 되고 최근에 또 원화 약세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란 얘기는 달러 강세 그리고 환율이 돈이 이제 뭐 1,400원 이상 1,500원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원화의 약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환율이 오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가 더 확대되면 한국 금융시장에서의 자본이 대규모로 유출돼서 환율이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맞죠? 뭐 한국은행에서는 지난번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거나 이런 그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했을 때 뭐 아직까지 괜찮다. 뭐 유출이 되고 외국 자본이 유출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금리 차이가 1% 이상 벌어진다면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이 한국은행이 뭐 제가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총재라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를 뭐 진퇴양난이죠. 진짜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기준 금리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뭐 FOMC의 연말 점도표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래에 QR 코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셔갖고 핸드폰 카메라로 비추셔서 옵션을 누르고 뭐 들어오시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제가 그 노란톡에서 오픈 채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니까 여러분들 뭐 전혀 걱정 안 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들어오시면 제가 장 시작하고 뭐 중간 그다음에 끝날 때 이런 얘기들을 해드립니다. 물론 차후에 뭐 유로로 전환이 된다거나 차후에 제가 충분히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들께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아무튼 차후에 유로로 전환된다거나 하면은 어떤 좋은 종목들을 함께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같이 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보다는 함께 거시경제 공부를 하고 함께 어떤 큰 틀에서의 대응을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들어오셔갖고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전략들, 대응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해서 혼자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혼자 대응을 하기보다 함께 대응을 하시는 거를 조금 더 권장해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에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남은 그 약간의 시간 동안 조금 더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환율 최고치도 연일 갱신을 하고 있죠. 물론 최근에 뭐 통화 스왑 얘기가 나오면서 소폭 하락을 하긴 했어요.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하면서. 그런데 저는 이 환율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그냥 절대적으로 좀 높다.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환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게 8월 22일에도 환율이 134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9월 5일 오전 기준으로도 1371원이다. 이거 엄청나다. 지금 이제 차트가 뭐 이게 미쳤다. 정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9월 20일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139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이제 망각의 동물이라고 한 며칠 전에 1400원을 찍었었어요. 며칠 전에 1400원을 찍고 나서 1390원 뭐 10원 정도가 하락을 하니까 이거 고점 찍고 또 하락했네 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수치 지금 여기 이 차트상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는데 원래 환율은 여러분들 1200원이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1300원이 기준이 됐고 어쩌면 1400원까지도 기준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뉴 노멀이 생기는 게 올라가면서 노멀이 생기는 게 증시에서는 뭐 좋을 수 있겠지만 뭐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자꾸 새로운 노멀이 생기는 거는 뭐 반갑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들 절대 반갑지 않은 일이다. 이 환율이 왜 이럴까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우리 같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통화 긴축 선호하는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고 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했겠죠. 저도 궁금해요. 이틀 후가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막 하고 하니까 위안화가 계속해서 약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통화가 이 위안화랑도 상당히 그 연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방금 캡처를 한 건데 7을 넘어갔어요. 보시면 차트 한번 보세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여기 그 환율이랑 비슷하게 원달러 환율이랑 비슷하게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 7자를 넘어가는 거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약세 중국 위안화가 이렇게 약세가 되면은 우리나라 환율도 좀 덩달아서 약세가 되는 그러한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얼마 전에 달러 지수도 지금 현재는 109점 몇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달러 지수도 110 돌파했다가 뭐 지금 109점 몇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09.5, 109.4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 달러 지수라는 게 뭐냐면 주요 6개 통화, 유로, 일본엔, 뭐 영국 파운드 스털링, 뭐 기타 등등 해서 6개 통화의 그 비중을 이제 뭐 달러랑 비교한 지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기준을 100으로 해서요. 100보다 높으면 미국 달러가 좀 더 세고 100보다 낮으면 약한 건데 이 110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수치다. 굉장히 높은 수치다. 이렇게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ECB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 미국 그 달러 가치가 지금 현재 킹 달러에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ECB에서 0.75 인상을 했지만 또 뭐 미국에서 연준에서 또 0.75 또 해버리면 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니까 현재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자산을 좀 지키기 위해서 조심조심 매매를 좀 하자. 대응을 좀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도 빨리 좋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조금 안 좋은 얘기들로 마무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 오픈 채팅방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시장에 알려주는 주식 그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